네, 지금 청취율 조사하고 있죠.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시면 지금처럼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긴 문자 100원이 듭니다. 샵 0945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매일 몇 번 선정해서 커피 선물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승훈의 이슈앤피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현안 살피겠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정호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신 의원님,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하셨더라고요. 자,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선택의 이유를 먼저 정 의원님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건 10여 년 됐고요. 사회과학도로서 정치에 관찰하고 기자로서 한 것은 뭐 굉장히 오래됩니다. 한 50년 뭐 이쯤 되는데 이 정치권이 바뀐 게 없어요.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릎 꿇고 반성한다 그러고 국민만 보고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당명 바꾸고 색깔 바꾸고 또 공천 불가리 한다고 지금처럼 난리들 치는데 정치는 거의 이제 엔터테인먼트 쇼판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맨날 혁신쇼에서는 될 일은 아니고요. 이게 양당 체제의 폐해로 판단이 돼요. 아무리 뭐 혁신하고 물갈이 한다고 사람 바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럽식의 다당제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3세력 정도는 하나 국회에 있으면 일단은 국회가 바뀌고 정당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죠. 그래서 제3세력을 한번 해볼 때가 됐다. 이번에는 이 중도파가 진영화돼 있어서 30%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좀 특이한 시기예요. 예. 그래서 한번 거기에 몸을 담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한국어대학교 김진아 교수랑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도 뭐 이번에 제3 누구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나와서 뭐 네. 거기도 좀 인기 많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참 저희랑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 의원님 어찌됐거나 이번에 지금 제3지대가 다시 여론의 관심을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미래를 놓고는 여전히 말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같이 모이는 자리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언제쯤 같이 모일까요? 이거? 지금 신당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한 5개 정도 세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좀 크다고 하는 쪽이 추려내면은 이낙연 신당하고 이준석 신당이 좀 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칙과 상식 플러스 당신과 함께가 모인 미래 대연합. 예. 그리고 이제 금태섭 양양자 이렇게 예. 있는데 이분들이 토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야당 토양인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 여당 토양인 분들이 이제 이준석 신당이 대표적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야당 토양을 가진 분들끼리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신당 쪽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일단은 2단계 정도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뭐 쉽겠어요. 저도 뭐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정 의원님 지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접근 방법이 맞다고 보십니까? 뭐래도 뭐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사실 뭔가 퍼포먼스가 좀 필요한데 또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신당은 많이 나왔지만 여당의 전 대표, 야당의 전 대표가 나와서 제3지대를 지금 구축하는 과정은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속단하거나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총선과 연결돼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때문에 나왔다고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비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자기들도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태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승리하는 게 가장 최고의 목표니까는요. 그런데 이 신당의 미래는요. 신당이 어떻게
퍼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기득권을 가진 양당의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가 변수예요.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신당의 효과는 뭐냐면은 이런 그 새로운 제3지대 구축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경우에 결국은 뭐 수치를 들이대면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마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보다 훨씬 늦게 복귀하고자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딱 2주 채우고 복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공천이 중요해진 이유는 공천을 잘못하거나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아주 왜곡된 공천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도 결국은 새로운 그 제3지대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했든 원하지 않든 매기 효과는 톡톡히 지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퍼폼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그 다음 달 설날 전까지는 화학적 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은 좀 퍼포먼스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야 뭐 언론도 좀 관심을 보일 것이고 예. 그래서 절차는 이제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 그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결국 어떻게 합칠 것인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겠죠. 예. 신 의원님 지금 정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정치라는 게요 보면은 이게 자꾸 말 한 글자 그다음에 뭐 당을 정하면 당 이름 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서로 간의 의견들이 정말 많고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당을 만들고 이름 만들고 뭐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장명하는 것도 뭐 색깔 정하는 것 가지고도 말이 많죠. 예. 또 양양자 의원 같은 분은 새로운 희망이라는 당명을 한국의 희망 아니에요? 네, 한국의 희망. 예.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명을 받지 않으면 뭐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 뭐 이런 또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뭐 지금 얘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정강 정책 있죠. 또 당원 당규의 문제도 있죠. 또 이제 인사 문제로 들어가면 자리를 가지고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첩첩산중이고 뭐 강도 건너고 뭐 산도 넘어야 되고 전 예측할 수는 없는데 또 정치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어떤 경우에는 원샷으로 또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미리 예측하거나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정 의원님, 김종인 전 위원장이요. 이낙연, 이준석 합당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하셨습니다. 판세 잘 읽고 있다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정 의원님. 지금 신경민 의원님께서도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는 현실론을 말씀하신 것도 될 거고요.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해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내가 가운데서 거중 조정을 하면 되는데 나 없으면 안 돼. 예. 라는 함의도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부터 결국은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예. 않으면은 지금 어느 누구도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라는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그 새로운 선택인가요? 예.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일단 되는 당부터 이제 합치라 그러시면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약간의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념적 색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전제가 내가 그래도 뭔가 나서야 이게 되는 구도다라는 그런 함의도 혹시 있는 걸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신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건 뭐 분명히 온도차를 느끼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주도로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왜 그러냐면 지지 그룹이 또 토양이 지지 기반이
좀 다릅니다. 이준석 그러니까요.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그게 좀 디딛고 있는 발걸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액면 그대로는 저희도 해석을 안 하고요. 예. 정호김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 또한 해석 중에 하나로 유력해요. 근데 뭐 그분 마음속을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결정적 역할을 하시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정현님 그렇다면요. 제3자가 아니라 어제 이준석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그런 말 했습니다. 총선에 출마해서 선봉에 서야 한다라고 말이죠. 불출마 선언 철회해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제 처음에 예. 제3지대를 만드는 정치인들이 불출마하겠다라는 것을 처음에 들을 때는 희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그 완전히 스테레오 타입과 같은 인식 구조 속에는 제3지대 그런 비례대표 1번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출마한다 그러면 그게 자기를 내려놓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무슨 얘기 하냐면은 결국은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서 장수로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희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낙연 전 대표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거예요. 마치도 지금 출마 안 하는 걸 희생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당신이 장수라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먼저 가서 싸워야 그게 희생인 것이고 그게 정치의 본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도 지금 어딘가 험지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지금 미래대연합의 현직 전직 의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지금 지역구 나가지 비례대표 안 나가겠다 그러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관전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제3지대에서 지역으로 출마한다라는 거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와서 싸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과거에 했던 종로라든지 또 이제 사실 제3지대로서는 호남이 험지화됐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싸워서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자체가 제3지대의 구성원 내지는 앞으로 구성원이 될 사람들에게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준석의 주장인데 예. 이거는 단순히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서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무슨 인터뷰에서 무슨 말 하냐면 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 이기려면은 소위 민주당 내 TK 출신과 함께 이재명을 포함해서 TK에서 뛰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뭐 그 TK 출신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벨트를 구성해서 그렇게 공략해 나가는. 그러니까는 이준석 전 대표의 머릿속에는 전략이라든지 또는 게임 이론이라든지 본인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학적인 마인드가 있는데 이 공학적인 마인드가 때로는 굉장히 감성적인 한국의 유권자들을 일면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현님 그래서 혹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불출마 한번 철회하고 한번 험지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직 뭐 그런 기미는 저는 못 느꼈고요. 지금 꾸준히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기 전부터 예.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의 한복판으로 가라, 출마해라 예. 이런 뭐 여러분들의 얘기가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전에 지역구였던 종로로 가라 예. 라는 또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물론 출마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출마 불출마 그리고 지역을 놓고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 이걸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같이 손을 맞잡아야 되는 세력들 중에서도 예. 이준석 전 대표도 얘기하지만 다른 분들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여지는 뭐 완전히 제가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예.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예. 후보 등록이 3월 21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2달 남았습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뭐 창당 작업, 제 세력 간에 지금 5개 세력 간의 대화도 있고 예.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죠. 또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전국을 놓고 또 비례를 놓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될지는 이 문제를 놓고도 사실은 뭐라고 예단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예. 그럼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신 의원님 보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신 의원님은 이른바 복귀일성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 국민들이 지금 복귀일성에 이런 내용은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자제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탈당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비례대표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당내 민주화 요구는 어떻게 할 거냐, 예. 또 지금 공천 파문 비슷한 것들이 벌써부터 후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들이 지금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현근택 변호사 그 사안 하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잡음들이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피습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관리가 잘못된 부분, 치료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얘기를 기대한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함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상당히 구름 잡는 얘기만 하다가 그냥 끝났는데 일단 이슈를 좀 회피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다음에 하나하나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이 하나하나 이슈가 다 지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침묵을 오래 하는 것은 금이 아닙니다. 이건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큰 이슈에 대해서 빨리빨리 하나씩 답을 내놓고 내가 이렇게 처리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야당 대표의 책무입니다. 신 의원님 그렇게 보셨고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의원님 구름 잡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사람 잡는 얘기를 했죠.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나는 죽지 않는다. 사실은 아마 본인이 복귀하면서 정권 심판을 위한 공천의 방점을 찍고 싶었을 텐데 이 얘기가 그 저작거리에서는 굉장히 많이 회자돼요. 그래도 일성인데 이렇게 죽는 얘기를 하는 데다가 지금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칼로 죽이려 하지만의 주어가 어떻게 보면 각자 다를 텐데 이걸 뭉뚱그려 갖고 음모론에 좀 기대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런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군다나 본인이 대장동이라든지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또 위증교사라든지 이거 자체를 법으로 본인을 죽이려고 한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죽이려고 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면 지금 일련의 재판이라든지 수사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에 머물러 있나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권 심판을 강조했으나 이미 지금 이 피습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일성은 현근 퇴근요로 아주 딱 고정화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예. 대전은요. 이 말이 주는 그 파장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정성호 의원과의 그 메시지 그런 것이 노출됨으로써 현근 퇴근요가 돼버렸다라는 점에서 아마 민주당의 친명계나 본인도 굉장히 그 부분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면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맞닥뜨려서 협파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그 뭐라 그러지? 그냥 넘어가려 하는 예. 그런 인상을 보이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그 당내에 이재명 중심으로 오히려 지금 그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는데도 예. 불구하고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 당내 기반이 아직도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아직 더 방탄이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일성은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예. 봐요. 그 김부겸 전 총리가 한겨레 인터뷰에서 그런 말 했더라고요. 지난번 이 대표 만났을 때 그냥 강성 지지층이 우르르 몰려가서 괴롭히는 거 중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대표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하셔서 이런 거 잘하시는 분이니까 갑자기 그래 적극 수용하면서 확 달라진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진 않을까요? 만약에 적극 수용하면서 보여주면서 이번에 저는 그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계양을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아니고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면 예. 아마 지금 그 제3지대를 하던 사람들이 예. 상당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제3지대 명분이 사라지거든요. 예.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더라고요.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데 심지어 이렇게 말하면서 예. 안 할 거라고 보는데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온건 합리주의자로 알려져 있어요. 예. 심지어는 그 물론 보수 정당에서 이제 넘어가신 분이긴 하지만 중도적인 입장이고 합리적인 입장이라 거부감이 별로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강성 지지층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 괴롭히는 거 중지시켜야라고 말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탈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본인들도 얘기했지만 그 핍박과 그런 어떤 그 왕따 내지는 이제 괴롭힘 이게 얼마나 심각했을까라는 거를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이 다른 사람도 아닌 말을 온건하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건 굉장히 강하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거 느끼십니까? 지난번에 왜 원내대표가 그 통도사 갔다가 대통령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합을 강조했다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저는 아직도 그 귀에 울리는 대목이 이게 지금 조사까지 정확한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당 운영을 통합적으로 해야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볼 땐 문재인 대통령도 소심하지만 이 당 운영이 통합적으로 안 된다라는 문제제기라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하는 이유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 방어 내지는 방탄을 쳐야 되고 내 사람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뭐 그런 지금 인식이 지금 아직도 있는 건가? 그래서 결론은 적극 수용하면서 확 달라진 모습을 그렇게 조만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가 김부겸 전 총리가 이 얘기를 한 건 맞을 텐데요. 예. 별로 그렇게 이 대표가 경청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정세균 총리도 만나서 뭐 현해 살수라는 게 손을 탁 놔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정세균 총리도 굉장히 세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뭐 새 총리의 얘기에 대해서 별로 귀담아 듣는다는 징표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참 시간이 참 정말 지금 애매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 의원이 간단하게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김경률 비대위원 막 손들고서 정청래 의원 겨냥해서 여기서 나오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알맞는 후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경선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면 그 소외된 사람의 입장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람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또 바둑을 두면서 그 수를 하나하나 놓듯이 그래서 필요 없는 패는 버리듯이 그런 식의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런 행동은 안 하겠죠. 학습 능력이 빠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예, 정말 말씀을 더 듣고 싶지만 어느 순간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정구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